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의 천양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클래스가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섹션이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제 클래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구조체, 우리 C 언어에서는 구조체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해해 보고요. 그리고 제 몸이 사실 안 좋았어가지고 강의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3장과 이제 이 3장은 제가 이제 해놨었고 13일까지 그 4장의 내용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2일이 목요일 수업이니까 12일에는 4장의 챕터 4의 내용을 강의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 26일, 그 다음에 3일, 10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10일 정도가 아마 10일, 그 다음 주가 그 시험인 것 같은데, 시험은 저희는 14일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녹화 강의, 3일에는 실시간 강의로 무조건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4장 하고, 월요일, 월목 이렇게 해서 챕터 하나씩 그냥 쭉쭉 진도 나가려고 하거든요. 19일, 26일, 3일, 10일 이렇게 목요일,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10시부터 우리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변동되면 다시 공지사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지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요 내용. 첫 번째가 이제 클래스라는 이제 구조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프로그램을 짜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떤 것을 구분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분석을 하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요. 데이터라는 것과 데이터, 그리고 기능.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속하게 되고요. 이 기능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 그 교재에서 보니까 전화번호부로 예제를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두 가지죠. 데이터로 취급이 되어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화번호부의 데이터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번호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번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소 있을 수 있고, 소속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능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펑션에 대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전화번호 보니까 입력이 가능해야 되겠고, 다음에 당연히 출력 가능해야 되고요. 보여줘야 되고, 다음에 제거도 가능해야 되고, 삭제. 그리고 이름 치면은 검색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수정도 가능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룹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름 따로, 번호 따로 아니죠?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같이 삭제되고, 같이 출력되고, 같이 검색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그룹이라는 걸 묶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입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도 펑션, 기능이 이렇게 입력, 출력, 삭제, 검색이 있는데
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려고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할 때 쓰기 위한 펑션이지 얘네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생성을 해두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와 펑션, 기능은 그룹을 형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룹을 형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 데이터는 뭐에 종속되어 있나요? 이 기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데이터가 없으면 얘네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있어야 기능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종속적이다 라는 그런 의존적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관리하기도 편하고 프로그램을 짜기에도 굉장히 깔끔해진다라는 겁니다. 요런 내용인데요. 사실 C 언어에서는 이 데이터를 구조체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C++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기능, 펑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죠.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조체를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 이 함수는 전역 함수잖아요. 전역 함수. 그러니까 어디서든 다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전역 함수인데 이 전역 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누구나 접근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역 함수는 사실상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적인 프로그램이다 라는 그런 말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누구나 불러다 쓰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누구나 접근해서 쓰게 되면 이제 그런 구분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전역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펑션을 같이 묶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에서만 이 펑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도록 묶어서 그룹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클래스라고 한다. 잘못된 데이터의 접근을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C++에서의 이제 구조체, 그래서 연관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들을 구현 및 관리하기가 용이했는데 C++에서는 이제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멤버 안에 함수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구조체의 완성된 부분, 스트럭트라고 해서 구조체는 어떻게 완성됐나요? 이제 소유주, 게이머의 아이디, fuel, 연료량도 들어가 있고 속도도 이렇게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룹화는 왜 묶어서 쓴다? 라고 했었죠? 만들 때도 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삭제될 때도 같이 삭제되고 참조될 때도 같이 참조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소멸, 데이터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 시점이 이제 일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하네요. 내려가서 변수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변수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앞에서 스트럭트라는 이제 구조체 선언을 했었어요. 얘는 이제 C 언어에서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카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쓰고 요런 식이었죠.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또 어떻게 써요? 타입 def라고 해서 타입 define 했었죠. 요거 지정을 했는데 이제 얘 쓰는 게 귀찮아. 그래서 요거 이제 타입 def 안 쓰고 직접 이름 쓰고 그리고 구조체 이름 쓰고 뒤에는 변수 이름을 객체 이름을 입력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변수 선언 시에는 스트럭트 키워드를 생략을 하고 타입데프 선언 생략을 위해서 이제 타입데프 선언이 불필요하다. 이거 안 쓴다라는 거지 이제는. 앞쪽에 쓰고 변수 이름 쓰고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이름으로 스트럭트 구조체를 완성을 했는데 이 안에 얘네들은 이제 멤버들이죠. 멤버 3개 들어가 있네요. 오른쪽에는 이제 함수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함수도 지금처럼 구현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해당 데이터와 연관된 함수들도 함께 그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함수도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상에서, 프로그램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것들을 쭉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구조체 안에 함수를 이제 삽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와 있어요. 구조체 얘도 뭐 예제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소스 코드 직접 타이핑 해보시는 게 가장 사실상 좋은 공부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107페이지에 레이싱 카.씨뿔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타이핑해서 구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스트럭트 카라는 이름의 구조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멤버 이렇게 3개가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멤버로 함수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이드 반환형의 3개의 함수도 얘네들은 데이터고 얘네들은 기능이지만 얘네 같이 묶여 있는 카라는 이름의 구조체 생성이 되어 있는 거. 이제 C++에서는 이제 구조체가 아니라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와 펑션이 같이 묶여 있는 하나의 구조체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show cast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네요. 호출을 했을 때 같은 구조체 안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멤버에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해요. 다이렉트 접근. 같은 구조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는 다이렉트,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스피드, 멤버를 직접적으로 끌어다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같은 구조체 안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자료형으로 표현하는 매개체다. 기능과 데이터를 하나의 자료형으로 표현한 매개체를 클래스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접근일 것 같고요. 직접 접근 가능하다라는 설명도 붙여져 있네요. 요거는 직접 타이핑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07페이지의 내용 있죠? 이거는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는데 안 배운 내용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뒤쪽에 상수들도 이 구조체 안에 넣을 수 있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타이핑을 하시면서 고쳐 나가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설명 다 듣고 타이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구조체 안에 이제 함수를 삽입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 구조체 변수 선언하는 거. 변수 run 99라는 이름의 변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speed 77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또 선언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run 99, 그 다음에 speed 77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멤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데이터, 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 함수. 얘네들이 같이 묶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같은 멤버로 변수와 함수가 이제 데이터 형태는 데이터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똑같은 수준의 멤버 형태로 존재한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함수가 실제로 구조체 변수마다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는 사실상 아니에요.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 같이 존재한다, 뭐 구조체 안에서 같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멤버로서 존재한다라는 거. 사실상 얘네들은 그냥 각각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함수로 따지면 호출해서 각각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내용인데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로도 뭐 무방하지만 같은 수준의 멤버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접근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요? 게이머 아이디, 그 다음에 뭐 스피드,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선 객체 이름이 변수 이름이 run 죄송해요. run 99 뭐 게임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게임 뭐 아이디 게이머 아이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점으로. 또 run 99에 함수 접근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엑셀 뭐 이렇게 함수 열고 닫고 호출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마침표 이용하는 이것을 접근 연산자라고 합니다. 접근 연산자. 지금과 같이 접근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멤버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08페이지, 26행, 37행, 그 다음에 42행에 보시면 카점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카점 뭐 컬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접근 연산자를 이용을 했구나 정도의 소스 코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를 우선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이 안에 활용을 할 때는 이제 멤버로 들어가 있고 데이터, 그 다음에 show, castate, 엑셀 그리고 안쪽에 break라는 함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함수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네요.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형태가 어떤 것들이냐면 뒤로 조금만 더 이제 이동을 해서 코드를 보게 되면 레이싱 카 펑션 add 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어디로 활용이 가능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main이라는 함수에서는 나 얘 만들 거야. run 99, 100, 0이라는 것을 배열에 넣었고요. 안에 run 99.excel, run 99.show car state, 뭐 .break 함수 이렇게 호출해서 접근 연산자를 활용한다 라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122페이지 요거 코드 직접 입력을 해보시고 122페이지 과제입니다. 122페이지에 요 소스 코드 직접 타이핑 해보시고 F5 눌러서 직접 실행한 그 실행 화면까지 캡처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하나 더 나가니까 이어서 학습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가서 이제 그 뭡니까? 상수 선언이죠. 상수 선언. 예, 디파인의 id, 그 다음에 디파인의 맥스 스피드, 퓨얼 스텝, 그 다음에 엑셀, 뭐 브레이크라고 해서 얘는 그 자동차의 카라는 클래스를 위한 위에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에 필요한 상수값인가 봐요. 그래서 최대 속도는 20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텝은 2고, XS의 스텝은 뭐 10단까지 있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상수값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얘네들은 상수값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기 소스 코드에도 지금 보니까 상수값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서든 사실상 그러면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위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근데 얘가 없다라면 사실상 얘네들은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수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접근의 최소화나 아니면 안정적인 프로그램 이런 소스 코드 입력이 접근 제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이제 스트럭트 안에 카라는 스트럭트 구조체 안에 어떻게 해요? 이너머레이션으로 넣는 거죠. 그냥 이너머레이션으로 넣어서 집어넣게 되면 이 멤버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이 멤버들만 접근이 가능하게 그러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또 그냥 이렇게 그 구조체 안에 모든 상수를 다 집어넣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냥 아예 상수, 카, 콘스트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얘를 이너머레이션을 하고요. 이 상수 자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 공간 안에 별도로 따로 묶게 됩니다. 훨씬 더 깔끔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추가되는 상수도 이 안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변수 이름으로 이제 따로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네임스페이스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상수만 따로 저장해두는 그러한 형태로 활용하시는 게 상수가 많을 경우 사용하는 상수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위에는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그 네임스페이스로 하나 따로 요거는 아니죠 지금 얘는 지금 그냥 using으로 선언을 std라는 걸 선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공간을 따로 만들고 이너머레이션 해주시고 상수 묶어서 독립적인 공간을 따로 관리하는 그러한 얘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코드는 얘는 이름이 네임스페이스 공간이 카 언더바 뭐 콘스트죠. 콘스트 아까 우리 접근 연산자 점 하셔가지고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id 렌을 쓰고 싶다. 뭐 점 맥스
뭐 스피드를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접근 연산자 사용이 가능하다. 앞쪽처럼. 또 내려가서 보여드릴까요? 함수는 외부로 뺄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프로그래머가 사실상 이렇게 구조체를 딱 봤을 때 함수 선언이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그 함수의 이제 그 코드는 그 후에요. 그래서 이 구조체에 이런 기능들이 있고 데이터는 이런 멤버들로 들어가 있구나가 먼저 눈으로 딱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밖에서 꺼내다 쓸 수 있어야 되죠. 밖에서 꺼내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꺼내놓은 이렇게 외부로 뺄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이러한 형태로 뺍니다. 구조체 이름, 카, 네임스페이스 그 접근 연산자죠. 땡땡 카라는 구조체에 있는 쇼 카 스테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카라는 구조체 안에 있는 엑셀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 라는 형태로 외부로 뺄 수 있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우리 구조체 안에 정의된 함수는 사실상 이 안에 정의된 함수는 인라인 선언으로 간주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인라인 선언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바깥쪽으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라인 선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앞쪽에 인라인을 선언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당 내용의 그 교재에 119페이지, 아니네요. 120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쪽에 아까 제가 122페이지 이걸 해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118페이지 예, 118페이지 요거 뭐 상수화하는 거, 그 다음에 함수 외부로 빼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접근 연산자 사용하는 것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쭉 소스 코드 입력해 보시고 그 결과 출력 화면까지 캡처해서 과제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네, 챕터 1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챕터 2와 그 다음에 뒤쪽의 내용들을 이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